지난 설 연휴 동안 이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한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말 좀 가슴 아픈 사고였어요. 네, 이게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30대 남성의 친형과 친구였습니다. 이 청원인은요, 가해자의 행동으로 이 고인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황망히 가족의 곁을 떠났다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토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인 고인 같은 경우엔 평소에 신호 위반을 절대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새벽에도 신호를 준수하고 대기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관심을 가져달라. 피해자 가족들은 자식 형제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새벽에 교차로에서 이 좌회전 신호 대기를 받고서 1차로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덮친 겁니다. 그렇죠. 가해 운전자 차량은 음주를 한 채로 SUV를 몰고 가다가 편도 차로에서 직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호 위반을 하면서 가면서 기다리고 있던 좌회전 하려고 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거거든요. 상당히 충격이 컸던 거에 30m 정도 튀었다고 합니다. 30m 튀고 뭐 주위에 막 뭐 부산물 같은 거 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서 뭐 사망을 하게 됐고요. 다만 이 운전자는 음주에 뭐 걱정이 됐는지 500m 정도 더 간 다음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다음에 자기 차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는 이 가해 운전자. 이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30대 배달 하시는 분을 차로 추돌해가지고 사망케 한 뒤에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경찰에서는 신고를 받고 CCTV 확인해가지고 2시간 만에 검거를 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의사예요. 닥터인데 그 전날 밤 아마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하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을 했으면은 음주운전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낸 건데요. 검거했을 때 측정을 해봤더니 0.069%. 이거는 사실은 음주로만 걸리면은 정지 수준이거든요. 100일 정지인데 이분은 이제 사람을 사망케 했으니까 처벌 받겠죠. 근데 음주 뺑소니의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5년 동안 면허를 딸 수가 없고요. 또 이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겁게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란 인간이 말이죠. 구호 조치는커녕 그냥 도망갔습니다. 자기 차까지 버려놓고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였는데 면허 취소 수준이 아닌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의사, 경찰에서 과연 어떤 말 했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라고 했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황당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의사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음주를 했다, 음주해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그 사고 당시 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주가 아니라 졸음운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물체 같은 것들이 부딪히는 줄 알았다. 그러면 음주하다 눈을 딱 뜨면 그 당시에 바로 자동차를 정차했어야죠. 정차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차에서 내린 뒤에 걸어서 도주까지 했는 그런 상황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사람이 부딪힌다는 점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밝혀서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청원인이 이 사연을 직접 올렸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일단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처벌 자체가 우리나라 사건 반장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세지가 않고 또 이 사람은 또 직업적인 또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또 그걸 우려하고 계세요, 청원인들이. 네, 맞습니다. 일단 법원은 도주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긴 했지만요. 이 청원인은 음주 사망 사고의 뺑소니까지 확인이 됐지만 강력한 처벌이 나오겠구나 하는 안심이 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여느 기사에 나온 여러 사례들처럼 의사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하게 나오면 어쩌나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해서 친구와 가족들을 2번 죽이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신경이 쓰인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번 이 사고가 왜 정말 좀 안타까우냐면 이 고인이 새벽에 신호를 준수한다고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뭐 일부긴 하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비상 깜빡이 켜고 그냥 막 신호 무시하고 다니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셨으면 이분은 사셨어요. 신호 대기하고 햄버거 배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음주운전하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에 치여서 지금 사망한 사건인데 음주에다가 도주까지 했습니다. 두 가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하고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도주 차량 형량은 되게 셉니다. 무기하고 5년 이상이면 살인죄에 포함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검사 구형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판사가 할 때도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이 특가법 도주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 법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법을 운영할 때 검사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판사가 제대로 양형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살인에 가까운 어떤 음주라든지 도주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하게 좀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 인천 그 병원에서 김포까지 사고 현장이었던 김포까지 대리비 25,000원 나옵니다. 25,000원 아끼려고 지가 운전했다가 이런 진짜 참극이 벌어졌어요. 자, 승현님. 네. 이 사람은 뭐가 됐든 징역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의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게 굉장히 협소하고 좁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모 국회의원하고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성폭력 범죄 일으켰는 사람, 특히 환자가 마취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신뢰를 이용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 잘 박탈 안 되는 경우, 지금은 이게 또 과실범죄잖아요. 사실 과실범죄이기 때문에 과실범죄를 일으켜서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 사실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발 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국가는 좀 엄혹하게 판단해 주세요. 헌법재판소도 맨날 위헌 판결하고 법원이나 검사나 음주운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에 제가 오늘 입법안을 하나 보니까 무조건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2배 가중 처벌하겠다 이런 입법안도 국회에서 나왔더라고요. 제발 국민 여러분,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살인과 같은 행동이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고 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는 무관용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치고 난 그 직후에도 얼마 가서 내린 다음에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지차가 얼마나 상했는지 그거부터 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